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성범죄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합성물과 관련해 10대 청소년 10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시죠? 애초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드러났던 텔레그램 기반 불법 합성물 제작, 유포 범죄는 최근 대학별, 지역별로 방을 만들어 서로 아는 지인을 찾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체계화된 형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전국 주요 대학, 특정 직업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혁명과 AI의 좋은 부분만 생각했지 그 이면의 어두운 부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항상 100% 좋은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대사회의 그림자입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를 합친 말로써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딥페이크 영상 합성이 문제가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문제인지, 문제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듯 합니다. 일단 딥페이크를 통해 타인의 얼굴을 허위로 만들고요,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특히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영상물로 편집하거나 합성했다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온라인으로 배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시겠죠? 만약 영상의 대상물이 아동 청소년이라면 사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여겨져서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청만 해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자, 딥페이크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영상물 제작 또는 공유하면 이건 명백한 범죄고요.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면 그 죄는 더욱 가중되고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지인의 사진을 성적으로 조작해 퍼뜨리는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왜곡된 심리가 결합된 결과예요. 가해자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이 마치 신의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요, 범죄를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왜곡된 우월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타인의 이미지와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면서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책임감보다는 일종의 통제감과 우월감이 앞선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조차 통제당한다는 건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의 사진을 악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피해자들은 이제 일상이 돼버린 디지털 세상에 발을 디딜 때마다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적 참여에도 매우 큰 지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 자존감 저하와 고립은 물론 우울증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사후 약방문 같은 처방보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교육적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요, 온라인 활동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학교든 집에서든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평소에는 얌전한데 온라인에서 게임을 할 때 흥분하거나 또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선정적인 영상들이 매일 업로드돼서 올라옵니다. 요즘 가정에서 식사를 해도 서로 말을 안 해요. 아빠, 엄마, 자녀들이 모두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부모라면 최소한 가족들이 식사를 하거나 할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밥을 먹을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해야 하겠죠. 그 밥상머리 교육이란 게 별거 없습니다. 그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매일 아이들한테 하는 공부 얘기 조금 줄이시고 10분이라도 이러한 딥페이크 관련 뉴스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이런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경각심을 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만약 우리 자녀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안 될 거라는 안심을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앞장서서 디지털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항상 큰 범죄가 일어나야 문제를 인식하고 그때서야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 딥페이크 범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몇몇 아이들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아이들만 일으키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엠벙만 사건, 명문대 동아리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 의대 재학생들의 여자친구 살인 사건 등 우리 곳곳의 사건 사고는 누구를 망라하고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사고가 난 후에 그저 안타깝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외칠 겁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네, 우선 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하겠죠. 우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무작정 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에 미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어떤 일에 열정적으로 몰두하지 않으면 입시든 취업이든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하겠죠. 하지만요,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아이들이 의대를 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겠습니까? 하지만요, 세상은 그들에게 나고자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고요,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상황이 괜찮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갈까요? 또 원하는 그 대학과 학과 그리고 회사에 들어간 아이들은 모두 행복할까요? 저는 대학 입시의 문제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제도가 이렇다면 그 길로 가야죠.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오직 입시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아이들은 공부 말고는 세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겪고 자기 정체성을 조금씩 찾아갑니다. 또한 성인 무렵에 또는 더 나이를 먹고도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싫어하고 아예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누군가의 인정에 목매는 SNS의 일상은요, 아이들에게 많은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이러한 가면은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하고, 따라서 아이들은 다시 또 스마트폰과 가상세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진 디지털 환경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는 열린 대화 환경을 반드시 조성해서 디지털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자녀를 윽박지르고 대화의 창구가 부모 한쪽으로 쏠린 집안에서 아이들의 일탈 행동과 범죄 행위가 높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녀의 디지털 루틴을 체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몰래 열어보지도 못하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잠궈놨겠지만, 자, 유심히 관찰하고 관심 가지면 그것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그것을 봤을 때 발생하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간혹 호기심에 가해자가 되고 때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부모는 안전기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딥페이크 피해자가 되었을 때 혼자 걱정과 근심을 하지 못하게 신속하게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평상시에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당황하지 않고요. 자신이 겪은 문제를 부모에게 이야기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부모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이런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와 일탈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는 앞으로 기술 혁신과 비례해서 이러한 유사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회 밖으로 나갈 우리 아이들이 이겨내야 할 과제인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우리의 윤리의식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윤리의식이 어디까지 과연 추락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영역 김성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